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지만 저도 사람인 이상은 분노가 많습니다. 말 복잡할 게 할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문 정권은 열심히 살아가는 대중의 의지를 배반했습니다. 아니 뭐 보수 진보니 좌파니 우파니 떠나가지고요. 좌파가 진보가 친북이 한국 사회의 숫골 기득권보다 더 잘하면 박수 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더 잘함으로써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집권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적폐청산인이 해놓고 임기 초부터 뭘 했습니까? 북한의 밀무역부터 시작해서 우리들 병원부터 시작, 신라젠부터 온갖 비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라임 옵티머스부터 지금 장하성이 동생 비리까지 고위 공무원이라는 사람 2명이 거다 돈을 갖다 댔어요. 60억, 4억.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친구라는 대통령 여러 번 다니고 총리도 여러 번 다니는 셀트리온론도 지금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이 정권이 전부 비리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황장수가 뉴핑에서 주장하면서 황장수 뉴핑은 문 정권 4년 5년 동안에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방송에서 그야말로 생계난에 처해버리는 망해버린 방송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양화대교를 여러분들과 건너고요. 시위를 여러 차례 하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적어도 시대에 대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분노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되살려라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말하는 분들 인정합니다. 자, 부정선거 주장한 사람들 인정해요. 그들의 이 열정과 논점에 대해서요. 근데 거기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어도 한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공정과 정의와 이런 기회균등의 가치를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요 몇 달 사이에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가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가치가 뭔가 하면 보수, 진보, 친북과 숫골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선 시기쯤 되면 난리가 나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한국은 좌파 진영은 적어도 뭔 공동체다? 생계적 이해관계 공동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노총, 정교조 같은 노조를 중심으로 각종 그 방송 또 영화, 연예 이런 또 얽혀있는 이 집단들. 자, 그러면서 문화노동부터 시작을 해서 전 사회에 심지어 뭐 전통 예술 모든 부분이 다 그들의 맥락하에 장악되어 있고 역사니 뭐니 하는 것은 말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를 장악해서 집권하면 그걸 뜯어먹고 사는 그야말로 집단적 이해 공동체 관계를 좌파들이 한국 사회에서 확인시켜 왔죠. 자, 거기에 반해서 이 우파 숫골들이라는 것은 이 우파 보수 단체들이라는 것은 심부름센터 비슷한 기능을 해왔고 푼돈들을 그들에게 던져주면서 수구 기득권 집단들이 무사히 유지되는 역할을 하도록 장난을 쳐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좌파 이해관계 연합은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쯤 되는 33%쯤 된다. 이게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지율 최저합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파 진영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 그래서 보수가 이번에 아마 한 50%쯤 먹고 좌파가 한 33%쯤 먹고 이런 식으로 이 대선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갭이 한 17에서 20이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도 지금 오랫동안 굶었다가 DJ 노무현 이후 그 다음에 9년 만에 촛불 들고 흔들어서 현직 대통령을 쫓아내고 집권해서 그리고 집권하고 난 이후 문가리 5년 동안에 전 한국 사회의 곳곳에 먹을거리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전히 낙하산으로 달라들고 꿀벌처럼 달아들어서 꿀을 빨아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보수라는 자들은 분노를 해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문 정권이 나라를 망친다. 그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일부러 원전을 멈춰 세우고
예산을 그쪽으로 집중 몰아줘서 그래서 수조 원의 피해를 양산시키면서 이 나라를 잘못된 비리로 끌고 가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었잖아요. 아마 조선중앙동아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보수 기득권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논리로 문 정권의 비리를 언급한 부분이 이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대선이 이제 끝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한 3년, 4년, 5년 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앞에 가서 종북 정권 척결하자, 문 정권 청산과 그 비리 척결을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이네요? 그런데 막상 이제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면 전부 달라붙어서 남을 갖다가 적폐 정권으로 몰면서 저그들의 도둑질은 하늘을 찔렀다. 문 정권의 비리 리스트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척결해야 된다. 윤은 이 부분을 척결하지 못하면 대통령 할 필요가 없고 너는 간첩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온 장안에 넘쳐나면서 정권을 갖다가 심판해야 될 이유로서는 정권의 비리에 대한 분노를 작용시켜야 된다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옳은 방법의 대중의 심리 유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 이 한 칼럼에 보면 586이 공적이 돼버렸다. 그들은 2016년, 17년 촛불 시위를 통해 대통령 선거를 앞당기고 그리고 이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한다 했는데 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그리고 사회 불평등의 지적 이런 것들을 다 정의라는 범주에 포함시켜서 지난 정권을 날려버렸다. 자, 그런데 문이 집권해서 보여준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수준을 넘어서는 더했지요.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온 일상적인 삶에서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고인 투기까지 만들어내면서 대중의 인내를, 삶의 인내를 끝간데 없이 추락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정권 교체론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았었고 한마디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태어날 때부터 깃발을 든 것처럼 보였던 586 세력들은 사회 정의와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제 청산될까봐 이재명이 옆에 붙어서 발버둥 치는 참으로 불쌍한 세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정권 5년에 분노하던 세력들은 차곡차곡 분노를 쌓아서 윤을 불러서 문 정권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말을 하라. 그리고 문 정권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비리들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지 말을 하라.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연정이 등장하고 또 권력 구조 개편이 등장하고 견이 등장하고 무슨 상생이니 정치 보복 금지니 이런 개소리가 등장하고 야당과 권력을 나누고 장관을 나누고 총리를 나누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통보해야지요. 그리고 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고 그런 윤을 딱 들미를 잡고 이번 대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야말로 한국 사회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친북 좌파 세력에 대한 청산과 그 비리 척결이라는 데 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은 물론 그럴 의사도 없지만 윤 앞에 기존의 보수라는 숫골이라는 사람들 누구도 윤 앞에 이걸 하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들은 바가 많이 있지만은 이건 사람과 사람 간의 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끝나버렸어요. 이 판에 보수 숫골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기껏해야 뭐 하나 던져줄지 모르니 기다려 보세요. 이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최고치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보수 숫골들이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하려고 그렇게 좌파 척결, 종북 척결을 외쳤는가? 기회가 왔을 때는 철저히 침묵하고 말하지 않으면서 기회도 아닐 때 일어나서 수십만을 끌어모아서 매 주말 그리로 나오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때 그렇게 했다면 유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연정에서 두루두루 이쪽 저쪽 약점 잡혔고 이쪽 저쪽 다 인맥으로 얽혀 있고 이쪽 저쪽 도움 다 받았기 때문에 유는 저래 한다면 유는 저렇게 해도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는가 합니다. 그 좌파 진영도 또 웃겨요. 촛불을 준비하고 거대한 싸움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번에 윤이 돼버리면 다시 거리에서 흔들어서 윤을 끄집어 내리고 어쩌고 협박을 해서 광우병처럼 몰아가겠다 해야 되는데 이 좌파 진영도 그동안에 5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기득권화 되어버려 가지고 싸우거나 투쟁하거나 자신을 지킬 그런 의욕도 별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공이 좌우가 서로 간에 정리하고 청산하고 척결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사가 사라져버린 대선. 이것이 과연 정치인 때문입니까? 윤석열이 때문입니까? 아니면 원래 한국의 좌우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저는 지난번에 보복적 정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절대 보복적 정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역사적이고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보복적 정의가 없었다면 2차 대전 때 나치를 척결하지 못했고 프랑스에서는 BC 정부를 척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복적 정의가 있어야만이 역사적 정의와 바로잡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정의 앞에 보복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개나 소나 정의를 말하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진짜 불의를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의를 저질러 놓고 이걸 정의라고 잡아떼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보복적 정의라는 부분을 완결시켜서 기록해 놓기 위해 보복적 정의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들 병원이나 라임이나 옵티머스가 썩어 문드러진 정권과 결탁된 사기 사건이다. 신라젠도 그렇다면 그리고 북한 밀무역도 그렇다면 여기에 관계된 자들을 다시 다 끌고 와서 그들을 징역 수십 년을 때리더라도 처벌하는 것이 보복적 정의죠. 자, 그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 정도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덮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물타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물타기가 아니라 보복적 정의를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대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보수 진보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요. 각자 챙겨주지도 않을 밥그릇, 아니 좌파는 밥그릇을 챙기고 지켜갈 겁니다. 대선에 져도. 근데 오늘날 한국의 보수 수꼴은 그 실체가 과연 뭐였습니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